안녕하세요. 앵커 고현우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손주들 만나시는 일이 많으시죠? 오면 반갑고 가면 고맙다는 게 손주들인데 얼마나 힘드세요? 저는 두 손주를 모시고 사느라고 요즘 정신없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말과 마음 사이의 저자 이성원 선생님께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말과 마음 사이의 저자 이성원입니다. 저는 지금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감정식단 투유를 매주 한 번씩 진행하고 있고요. 서강대학교에서 상담을 가르치는 교수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네. 힘들기만 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네. 저는 굉장히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슬픈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함께하는 것면서 더 힘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게요. 요즘 이제 동거를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사실 동거의 배반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동거의 배반이요? 역설. 동거의 역설. 네. 어째 좀 섬뜩하죠. 네. 네. 우리가 함께 있으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결혼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결혼에도 여러 역경이 오듯이 네. 동거하면 정말 지혜가 필요한데 동거하면서 힘든 이유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갇혀 있잖아요. 이제 밖으로 나가질 못하고 일정한 데 있으니까 네. 갇혀 있다 보니까 짜증이 나고 분노가 생깁니다. 갇혀 있을 때는 네, 분노가 동물들도 우리에 갇혀 있을 때 가장 그 분노를 많이 표출하거든요. 또 하나는요. 네. 이것이 이렇게 가족이 지내본 것은 정말 생소해요. 생소하다 보니까 그렇죠. 긴장이 됩니다. 생소하기 때문에 긴장이 됩니다. 네, 아무튼 낯선 데가 우리가 긴장하잖아요. 그렇죠. 3번째로는요. 이렇게 함께 지내는 경험이 적다 보니까 굉장히 어떻게 지내야 될지에 대해서 서툴러요. 서투르다. 네, 그러니까 주로 분노하고 긴장하고 서툴다 보니까 무엇이 부딪히면 큰 소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려고 우리가 같이 지내나 하는 회의도 생기고 그래서 동거의 역설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함께 지내면서 잘 지내는 것보다 그게 갈등 많은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맞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길어지면 조금 더 괜찮아질 수도 있겠네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지면요 더 저하질이 올 수도 있죠.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긴 것이 평화를 가져다 올 수도 있고 그렇네. 오히려 정말 같이 지내고 싶지 않아 이런 혐오를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지혜가 제가요 안 그래도 네. 선생님 책에서 네. 너무 제 가슴 속에 이렇게 두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 오늘 선생님 어떻게 코로나가 생길 줄 아신 건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의 확신이 꼭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말은 마음을 다 담지 못하고 마음은 말을 미처 따라가지 못합니다. 말과 마음이 같지 않다 보니 우리는 그 사이에서 관계를 고민합니다. 그렇게 사람과 사람은 말과 마음 사이에서 만나고 헤어지며 살아갑니다. 말, 마음, 사이 이 세 길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이 길을 걷지 않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이 내용이 저는 딱 코로나의 지금 이 상황에서 극대화돼서 네. 선명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닌가. 어쩌면 배움의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네, 지혜로울 네, 수 맞습니다. 있는. 그렇다면요. 그 중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 중에는 행복을 예쁘게 잘 찾아가는 가족들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그분들의 비결은 뭘까요? 저도 주위에서 만나보고 상담해보고 그러면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잘 지내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선생님께서 지금 읽어주신 말과 마음 사이라고 있거든요. 제 책 제목도 말과 마음 사이에 뭐가 있을까?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간. 네. 그래서 마음을 말로 나타내기 전에 시간을 들이는 사람들은 잘 지냅니다. 근데 마음에서 생긴 짜증을
시간을 들이지 않고 바로 내뱉으면 그것은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튜닝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한 건데요. 튜닝하는 시간. 네, 튜닝하는 시간. 그래서 저는 그 원칙을 그냥 쉽게 만두라고 표현합니다. 만두. 만두. 만두? 만두. 맛있는 네. 만두. 네, 만두. 네. 그래서 잘 지내는 그 가족들을 보면 만두에서 두자를 써서 너도 힘들지? 너도 힘들지. 예, 너도 힘들지. 그래서 제가 그 로고를 하나 만든 게 있거든요. 네. 너니까 견딘 거야. 우리니까 해낸 거야. 아, 멋있어요. 네. 그래서 그 말을 지금 너니까 네. 해낸 거야라는 말을 너니까 견딘 거야. 견딘 거야라는 네. 말을 딱 들으니까 네. 내가 참 괜찮은 맞습니다. 사람이라는 이 자존감이 확 올라오는데요. 우리 다 괜찮아요. 네. 괜찮으니까 너니까 이 정도 하는 거야. 너니까. 그래, 너도 힘들지. 이것은 한번 생각해보고 시간을 가진 뒤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힘들지의 밑에는 네. 나도 힘들어. 그렇죠. 그런데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네. 너도 힘들구나. 네. 굉장히 이렇게 동지애도 느끼면서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지금 해내고 있는 거야. 하는 가족이 그런 말을 하는 가족이 잘 지내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만은 하지 말고 네. 두는 하고. 네. 그래서 반대로 이제 그런 못 지내는 가족들은 네. 두 말고 만을 쓰는 거예요. 만두에서. 너만 힘드냐? 엄마는 30세끼 지금 5끼까지 하느라고 얼마나 제가 하고 힘들냐? 싶은 말이에요. 저가 지금 그러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뭐 회사 다니고 오는 게 뭐가 힘들어? 나는 지금 너네 애들 챙기면서 네. 밥을 3끼, 5끼 챙기는데 네. 너만 힘들어? 그러면 나도 힘들어. 애들은 또 반대로 엄마만 힘들어. 엄마 나는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애 친구도 못 만나고 맞아요. 하루 종일 있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이러면서 엄마만 힘들어, 아빠만 힘들어, 너희만 힘들어, 할아버지만 힘들어 하고 이야기하는 가족들은 불협화. 그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짜증나는 것을 부정적인 걸 그대로 말로 표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말과 마음 사이에 시간이 없다면 불협화음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시간을 좀 더 들고 얘를 왜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가 함께 힘들지만 견뎌나가고 해내고 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좀 더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마음속에 있고 얘기하고자 하는 말로 나올 때 튜닝할 시간을 가지면 맞습니다. 튜닝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튜닝할 시간이 필요해서 너만 힘드니까 아니라 네. 너도 힘들구나 네. 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 네, 많이 서투르. 네. 그럼 그렇다면 그 시간을 잘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아다르다 어다르다 얘기하는데 네네네. 그 좀 안 했으면 네. 안 했으면 좋겠는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이요. 독하고 나쁜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군요. 사실은 내가 그만큼 힘들다는 반증이거든요. 내가 지금 스트레스가 많고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생각할 그런 정신적인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수용하는 게 필요하죠. 내가 만약에 말이 생각할 시간을 못 가지고 있다면 아마 내가 조금 지금 힘든지도 몰라. 조금 내가 외로운지도 몰라. 조금 내가 괴로운지도 몰라 하고 나를 좀 다독거리면 조금의 시간은 더 벌 수 있거든요. 그 에너지를 가지고 많이 아니라 두루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를 욕하지 마. 이런 나를 미워하지 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만 힘들어? 그 마음으로 탁 내뱉는 친구들은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죠. 네. 내가 힘들고 네. 튜닝할 시간이 없고.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나를 용납해주고 받아줘라. 네.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을 놓고 같이 맞부딪히는 게 아니라 네. 가족 중에 누군가 하나는 튜닝할 여유를 가지고 네. 제가 도움이 필요한가 보다. 네. 많이 힘들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만한 그릇에 누군가가 필요한데 하죠. 그걸 할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네요. 말하자면 저는요 그 문구점 큰 데 가서 네. 그 화이트보드 하나를 네. 한 10,000원 정도 하는 거 하나 샀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는 상담하다가 배운 건데 거기다가 가족들이 지금 6명이 있으면 6명 이름을 다 쓰고 밑에는 공란으로 비워둬요. 그래 거기다 쓰는 거를 네. 그 마카를 가지고 네. 그러면 네. 들어오는 사람이 거기다가 오늘 내 컨디션을 40점, 또 어떤 사람은 90점, 한 사람은 3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날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제일 낮은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거 너무 좋네. 네. 아주 구체적이고 좋은 방법인데요. 정말
1초면 쓸 수 있거든요. 40, 50. 네. 나 오늘 사실 30 썼다는 얘기는 나 오늘 점수 높은 사람한테 위로 좀 받고 싶어. 오늘은 내가 특별히 힘들어 하는 얘기고, 내가 거기다 90을 쓴다면 나는 오늘 힘든 사람 위로해 줄 수 있어 하는 거니까, 그게 조금 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높은 점수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분은 그걸 가지고 10,000원의 기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10,000원의 기적.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점수를 썼을 때 낮은 점수인 사람은 나는 힘든 지금 사람.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 날 좀 도와줘 맞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고, 네. 그날 조금 괜찮은 사람은 사랑의 이름으로 마음의 여유로 예. 품어줄 수 있으니 내가 챙겨줄게. 네. 그럼 혹시 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어젠 40점이었지만 위로를 받아서 오늘 80점이 됐어. 누구야? 내가 위로해 줄 사람 누구야? 서로 선순환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거 참 좋은 방법이 당장 저부터 이런 써봐야 생활에서 돼요. 할 수 있는 구체적 팁이 집에 가면서 도움이 되는 저도 것 같아요. 화이트보드 하나 사야겠는데. 아, 좋죠. 네. 네. 이왕이면 색깔별로 해서 응용해서. 네, 응용해서. 네. 아, 그러네요. 지금 이렇게 쭉 얘기를 들으면서 네.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어찌 될 건가 굉장히 많은 지금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족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까지는 아직 못 가는 것 같아요. 네. 경제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은 얘기가 맞습니다. 많은데, 네. 정말 욕심이라면 선생님 모시고 시리즈로 네.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족이 서로 이렇게 아주 그 작은 팁이지만 네. 실제로 현실 실현 가능성이 큰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앞으로 그 바람직하게 네. 이 가족들이 그 갈등을 잘 해결하고 이제 안착한다 그러나요? 네네. 그래서 그게 힘들지 않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네.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네. 그 총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코로나가 오기 전과 온 후로 이제 우리 가족도 나누어질 텐데요. 네네. 위기 때 잘해야 평시에 잘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위기 때 잘하는 것은 저는 한마디로 우리 속담에 곳간에서 인신난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 곳간이 차 있어야 손주한테도 잘하고 아들, 며느리, 딸한테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짜증을 낸다면 이런 나를 욕하지 말고 이런 나를 탓하지 말고 내가 좀 힘든가 보다 하고 나를 좀 위로해줘서 예. 내 마음의 곳간을 채우는 것. 각자가 그렇게 자기 마음의 곳간을 채우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잘해주는 것.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이게 지속되다 보면 이제 낯선 상황에 긴장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갇혀있지만 분노가 생기는 게 아니라 평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가족의 청사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위기에서 어떻게 잘 서로 불협화음이 아니라 마음을 읽어주는 것. 너도 힘들지? 그래, 우리니까 지금 해내고 있는 거야 하고 좀 위로해주고 다독거려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지나면 분명히 햇살이 오고 더 돈독한 가족이 될 거야 하고 믿는 마음. 그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청사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지금 가슴에 탁 들어오는 말씀이, 힘들 때 나를 위로해서 네. 나의 이 여유를 늘리는 부분, 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 경우에도 저는 지금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2월 달에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들어왔어요. 네. 부부하고 아들하고 셋이 사는데도 아들이 늦게 일어나서 밥 늦게 먹고 안 먹고 나가는 거가 속상했었는데 네. 갑자기 내 식구가 몰아닥쳐갖고 휙 던져놓고 회사를 뛰어나가니 자기네들도 힘들겠지만 저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네네. 그런데 말을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 올라가서 작게 미안해요. 이게 매번 계속이 되니까 뭐야 내가 지금 이러면서 이렇게 이 속에서 부하가 분노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표현을 안 한 거예요. 참은 거죠. 네네. 그랬다가 어느 날 부딪혔어요. 네. 부딪히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만 힘드냐? 나도 힘들어. 이러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싸우고 나서 그것도 손주가 보는 앞에서 그래서 야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딸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터지고 나니까 딸이 엄마한테 미안해하는 마음, 또 엄마도 사실은 딸이 편하길 바라면서 엄마가 힘들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교감이 일어나고 나니까 오히려 더 돈독해지고 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요. 엄마 미안해 하고 똑같이 올라가는데도
화가 안 나면서 그래 내가 요 설거지 좀 더 하면은 우리 딸이 저 피곤한데 좀 낫겠지? 이런 그 마음을 네.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힘들 때 나를 위로한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와닿았어요. 이제는 너 생각하기 전에 나부터 위로하고 내가 지금 여유가 없구나 라고 나를 인식하고 나를 받아들이는 거 이거가 저는 굉장히 큰 팁으로. 네, 선생님 얼마 전에 그 부처님 오신 날이었는데 네. 부처님 나오시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천상천하 유화독존. 네. 유화가 오직 유자의 나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참 존귀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영어로 옮기면 유아 너 유아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직 나만 존귀하다, 나를 잘 챙겨주면 너도 존귀하다, 유아 영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에서 영어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될 수 있다. 독존. 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하려면 나부터 좀 챙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오늘 알게 된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딸하고 어떤 상의하고 막 상의하고 말도 안 하면서 속으로만 막 했던 부분들도 이거를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제 경험을 봐도 선생님의 이야기가 적용이 되는 생활을 한다면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도 가정의 행복이 아주 가까이에서 솔직할 것 같은 그런 희망이 드네요. 네, 저도 동거의 역설이 아니라 네. 동거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요. 동거의 역설은 싫어요. 네. 동거의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마웠습니다. 아, 다음에 또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